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전쟁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돈바스 공화국 정부가 무료로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건설에 단기간에 완공했습니다. 건축 공사는 돈바스 민병대 공병도 동원됐습니다. 공병은 전투병과에 속합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가 전투 기지로 사용하는 바람에 집이 부서져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새 아파트입니다. 북한의 건설 인력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돈바스 공화국이 북한 측과 근로자 송출권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는 뉴스는 있었지만 아직 그들이 들어온 징후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투입될 경우 전투 병력을 파견했다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건설 병단도 군대 용어로 브리게이드, 여단이란 명칭을 가져다 붙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마리오폴의 아파트는 며칠 전 주민들에게 분양됐습니다. 현재서는 이 아파트를 두고 베르브의 오아시스가 떠오른 제자 쥐치, 살고 싶은 첫 번째 오아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하얀 외벽에 발코니마다 꽃장식을 한 아파트에서 거행되는 입주식입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주민들은 모두 행복하고 설레이는 표정입니다. 물론 연출은 하겠지만 분명히 인위적인 장면은 아닙니다. 며칠 뒤면 돈바스 공화국에서는 러시아 귀족 국민투표도 열리게 됩니다.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이지만 러시아에 귀속돼 연방 시민으로 권위와 지위도 얻게 됩니다. 네오나치의 키예프 정권에서 2등 국민으로 차별받고 언어와 문화 말살도 모자라 학살까지 당했던 돈바스 주민으로서는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위대한 러시아 승리란 문구가 쓰여진 입주식 연단에는 공화국 지도자 데니스 푸실린이 올라 주민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유치원에 네오나치 아조프 대원들이 박격포를 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러시아계가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아이들은 마음 놓고 그들의 언어로 공부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돈바스 공화국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은 더 이상 키예프 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중무기를 배치해 교전을 벌이는 바람에 크게 부서졌던 마리오폴의 드라마 시어터도 거의 복원공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음악까지 지워버리려 시도하면서 가진 짓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꺼져가던 러시아의 예술 문화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극렬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의 마지막 거점 아조프스탈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폐허로 변했던 마리오폴이 다시 생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장터도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돈바스는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잡아가 군대에 투입한다는 말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을 군대에 징발해 말을 안 들으면 총살에 처한다느니 하는 소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잡혀갈까 거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포괄하는 돈바스, 그리고 헤르손, 자포로지에서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귀속 국민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면서 역사적 정의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이 러시아에 승인된 뒤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변경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국민투표로 이들 지역이 러시아에 귀속되면 여기에 대한 공격은 곧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서구가 국민투표를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 1을 잠근 뒤 남아도는 가스를 태워 서구에 약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한 건데 러시아 민간에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벌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로스토프의 한 러시아인은 가스레인지를 24시간 틀어놓은 채 음악을 틀어주는 식으로 24시간 트위치로 생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가스레인지 불꽃을 계속 보여주면서 국제가
까츄샤, 돈바스, 소비에트 마치 같은 음악을 BGM으로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동영상 제목은 From Russia with Love, 러시아에서 사랑을 싣고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스요금이 1.44유로, 한화로 2,000원이 채 안 된다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동영상을 찍은 남성은 출근할 때도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러시아뿐 아니라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조지아, 그리스인들도 시청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약 오른다는 반응과 부럽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러시아에서 민생고가 가중돼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여론이 높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가짜뉴스를 유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라면서 간체자가 쓰여진 박격포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중공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공제 6.3식 박격포 포탄으로 쓰이는 60mm 인말 살상탄입니다. 분명히 중공제는 맞지만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은 60mm 박격포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60mm 박격포를 제식화해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공제 6.3식 박격포와 60mm 탄을 복제 생산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규격의 포탄을 사용하는 KBA-1180 박격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격포는 무게가 12.5kg, 최대 사정거리는 1500m입니다. 때문에 영상에 나온 박격포탄은 중공이 무기를 수출한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이한 게 박격포탄에는 중문 간체자가 있지만 포탄 상자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공이 예전에 다른 나라에 원조해준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권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박격포탄이 중공이 예전에 알바니아에 무료로 제공해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은 알바니아에 오래전부터 무기를 원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알바니아 육군은 3만 정도에 불과했는데 중공은 싸구려 무기들을 마구 퍼졌습니다. 노후에 버릴 만한 전투기들과 장갑차, 70만 장의 총기들을 제공했습니다. 알바니아는 생색을 낸답시고 다 썩은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는데 박격포탄이 바로 그중 하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뒤에 영상 하나를 붙이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저 유명한 러시아의 전시가요 카츄차입니다. 여러 슬라브 계통 언어와 중앙아시아 언어 등 모두 40개 언어로 한 소절씩 부르는 영상입니다. 최근에 라트비아에서는 이 곡을 틀거나 하면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Расцветали яблони и груши, поплыли туманы над рек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ый.